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성기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처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선도 집중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올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설명을 드리다 보니 내부 집중과 외부 집중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고, 그 다음에 내부 정보와 외부 정보를 활용한다는 설명에서 내부 정보는 잠재의식, 무의식에서 나오는 정보고, 외부 정보는 의식, 표면의식에서 나오는 정보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조금 이해가 좀 더 되실 걸로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보충을 하고, 실제적으로 국선도에서 어떻게 그 내부 정보, 외부 정보를 활용해서 내부 외부 정보를 활용한 집중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과, 그리고 그런 집중법을 활용해서 실제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어떤 자료가 되겠습니다만은 내외부 집중법과 내의 반응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보여드린 그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외부 집중은 이렇게 왼쪽에 한 1초에 하나, 4-5번 정도 깜빡이는 불빛과 한 번 정도 1초에 깜빡이는 불빛을 놓고 왼쪽에 집중을 시켰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일종의 외부 집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의 어떤 뇌 반응을 측정을 해보니 이것이 바로 후두부거든요. 우선 시각신경과 바로 연결된 후두부 쪽에 이렇게 그 사이클, 4-5번 정도의 깜빡이는 그런 사이클과 함께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집중을 시켜보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내부 집중이란 왼쪽과 오른쪽, 많이 깜빡이고 덜 깜빡이고 하는 그곳에 집중을 시킨 것이 아니고,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집중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집중을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반응 부위가 이렇게 전두엽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랬을 때, 설명을 드리면 내부 정보, 외부 정보, 내부 집중, 외부 집중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부 정보라고 하면 신체적 감각은 또는 마음속 기분 상태는, 숨결은 어땠는가, 음성, 어조, 톤, 바디랭귀지 나타나는 느낌, 내면에서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야기 중 어떤 것이 진실된 것 같나, 다음 말이나 행동은 무엇일까, 지니고 있는 가치는 어떤 존재인가, 깨달은 것은, 이런 식으로 가치적인 의미적인 것을 활용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부 정보고,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을 내부 집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머리 형태와 색깔은, 그 다음에 얼굴의 모습, 액세서리, 눈의 움직임은, 상하의 형태와 색깔은, 구두와 양말의 형태와 색깔은, 목소리의 톤과 바디랭귀지는 무엇이 있었나, 어떤 이야기를 했나, 팩트는 무엇인가, 이런 어떤 외형적인 외부 정보, 이것을 외부 정보라 합니다. 외형적인 것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표면 의식을 활용한 어떤 그런 것들을 외부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 외부 정보,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부 정보라고 하면, 외부 정보라고 하면, 이렇게 버스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정면을 앞을 보고 이렇게 앞만을 주시하고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외부 정보를 활용해서 또 외부 집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앞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겠죠.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서 느껴지는 어떤 말소리, 숨소리 또는 분위기,
어떤 그 상황, 그런 것에 집중하는, 그런 공간에 집중하는 것을 내부 정보, 내부 집중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와 외부 정보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지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2001년에 미국 마커스 레이컬 교수가 우연치 않게 발견했다는. 그러니까 이 요지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뭔가 과제를 수행하고 있을 때,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내 활동이 활발하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과제가 없을 때,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때, 그냥 멍하니 좀 쉬고 있을 때, 이런 상태가 오히려 더 내 활동이 활발해지는 그런 영역이 있더란 얘기죠. 그것이 바로 이 밑에 보면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이 위에 어떤 그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 과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 그냥 쉬고 있을 때 오히려 더 이렇게 활성화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두정엽, 전두엽, 축두엽이란 얘기죠. 이러했을 때 연결되는 부위가 일종의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다는군요. 그러면 이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상태는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내부 정보를 의지하고 내부 집중 의지를 해서 직관과 감정을 많이 활용하고 있을 때, 이렇게 발휘가 되어질 때 그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상태고, 이러한 것들이 지나치게 활성화됐을 때는 환시환청, 우리가 이제 수련을 이렇게 많이 됐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체험을 듣다 보면 어떤 환시환청적인 어떤 그런 체험담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또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예수님이 나타났다든가 부처님이 나타났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되면 정신분열증이나 ADHD, 비만 이런 거에 걸릴 확률이 노출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비활성화라고 하면은 이렇게 외부 정보를 의지하고 외부 집중을 했을 때는 사고와 감각을 많이 활용하게 돼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집중을 골똘히 어떤 거 하다 보면 현재, 과거, 미래가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타인과 연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무관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더 심해지면 자폐증, 우울증, 알츠하이머 쪽으로 이렇게 노출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하면은 이제 일종의 치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현재서부터 기억이 없어지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이 이제 기억으로 되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알츠하이머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일종의. 그래서 이런 그 외부 정보만 너무 활용해도 안 되고, 내부 정보만 너무 활용해도 안 되고 하는 그런 걸로서 정상 상태는, 그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라고 이제 보았을 때, 외부 자극의 빠른 예측과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컴퓨터나 자동차나 부팅을 해놓고 또 시동을 걸어놓고 하면 예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열을 충분히 했을 때 바로 스타트를 해도 자동차에 무리가 안 되고, 또 부팅을 조금 해놓고 바로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컴퓨터에 무리가 가지 않듯이, 우리 현실에 있어서도 어떤 자극이 되어질 때 이런 예열이 없이 거기에 반응하기란 굉장히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예열의 어떤 기간이다, 시간이다, 영역이다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수시로 정체성 있는 자아에 유합한다는 얘기. 어떤 내부 정보가 수시로 자기 어떤 정체성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자아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표출이 된다면은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게 되고, 왜? 어떤 뭐 하나가 되어졌으니까 그 미래를 상상하고 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정상 상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는 비정상적일 때 우리가 불편할 때 단전 호흡을 하고 회복하고 또 어떤 심리적으로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정상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단전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단전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몰입도가 최상에 이릅니다. 명상이라든가. 그러면 몰입도가 최상이란 얘기는 의지에 의해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억제된 상태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잡념 모드를 잡념을 억제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상태에서 자아를 유지한 상태에서 내부 정보와 유합을 한다. 어떤 내부 정보, 수많은 어떤 내부 정보가 있겠죠. 거기에서 어떤 골똘한 어떤 뭐 하나와 이렇게 적절한, 가장 현실적으로 뭔가 지금 여기에 맞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와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적 사고 전환, 중용적 조절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행동으로 나오기 이전에 그냥 어떤 분별, 조절, 통제를 하기 이전에 어떤 직전까지가 이제 인식적 사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현실적으로 뭔 일이 생겼을 때 바로 투입이 될 수 있고 실행을 할 수가 있고 행동에 옮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에서 국선도 단전 호흡에 있어서 집중법이란 이 표면 의식에서 욕구가 많겠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나 가장 적절한 거 하나만 10개라면 하나만 집어넣는다는 거죠. 무의식에. 그럼 무의식에서는 여러 가지 즉 욕구들이 있을 겁니다. 욕망들이. 그러면 이 표면 의식의 그물망이 흐트러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식이 조금 흐릿해졌다 했을 때는 이런 잠재되어 있는 욕구들이 막 튀어나오겠죠. 막 우죽순.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이 이런 의식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질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술 먹었을 때 의식이 힘이 끊겼을 때 막 잠재되어 있는 욕구불만 그런 스트레스들이 표출되는 것처럼 이런 의식이 좀 제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의지에 의해서 디폴트 모드 억제 상태처럼. 그런 다음에 여기 표면 의식에서 하나만 쏙 정말로 본인이 원하는 거 하나만 쏙 집어넣었을 때 여기 잠재의식에서 그거와 가장 적절한 것이 적절한 것과 유합이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런 방법이 바로 국선도 단전 행동의 집중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선도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그런 집중법, 제일 처음에 오시면 이런 방법으로 집중을 시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배꼽 밑에 단전혈이라고 하는 게 성문, 기의 관원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이마실 때 이렇게 거기다 집중을 하고 내쉴 때도 거기다 집중을 한다는 거죠. 한 점이죠. 아주 1차원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진전을 하면 조금 뒤에서부터 앞으로 점이 2개인데 이걸 연결을 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그래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꼬리뼈에서 치골 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것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은 명문혈에서 요추 4, 5번의 사이에 있는 명문에서 배꼽 쪽으로 이렇게 풀무질 하듯이 마치 풀무질 하듯이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기에서 공간적이죠. 조금 3차원적이죠. 2차원에서 약간 이렇게 타원으로 꼬리뼈에서 위쪽으로 그 다음에 치골 쪽으로 그 다음에 회음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원을 그린다는 거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입체적이면
또 그것을 공간적인 걸 더 강조를 하다 보면 여기서 들이마시고 이렇게 들이마시고 멈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쉬고 멈추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가면 이렇게 더 입체적이죠. 내려와서 이렇게 머무르고 또 뒤로 와서 머무르고 하는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명문에서부터 이렇게 원심력, 구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전을 한다는 거죠. 달팽이 모양처럼.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처음에는 한 점에서부터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몸 전체로 이렇게 호흡이 되어지고 우선은 이제 단전호흡이라고 해서 단전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로 호흡이 되어지고 몸 전체가 단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엄밀히 얘기하면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런 모든 온몸으로 숨을 쉰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의식 소멸이 곧 자기 발견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1차원적인 거, 2차원적인 거, 3차원적인 거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경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중기 단법의 어떤 강도로 할 수 있는 경락들이 있고요. 근본 단법 정도의 저항을 주어서 할 수 있는 경락들이 있고 원기 단법 정도의 저항을 주어서 할 수 있는 경락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원체 자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단순히 이제 이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이 경락은 우리의 의식과 감정이 흐르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과 감정을 이렇게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집중을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 1차원, 2차원, 3차원적으로 했지만 4차원적으로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여기에 중기에서 횡격막, 근권에서 골반막, 이 원기에서 생식기막까지 딱 정리정돈이 되어졌다면 의식 소멸이 되어졌다면 이런 회음이 열려서 이렇게 동맥과 인맥이 자개가 된다는 거죠. 이 뜻은 동맥과 인맥이 자개됐다, 소통이 됐다 하는 것은 이러한 인맥에 해당되는 어떤 장에 관련된 경락들이 열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맥이 열렸다고 하면은 이 부위에 관련된 어떤 경락들이 다 경락들로 흐르는 의식과 감정이 다 평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 쉽게 말하면 의식이 소멸이 됐다. 이렇게 12경락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임동맥 자체가 덜 나가는 게 여기에 보면 동맥을 주관하는 것이 부고 인맥이 주관하는 것이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식과 감정이 다 백지 상태가 되어졌다면 소멸이 되어졌다면 바로 단전의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까지도 정리정돈이 되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이런 의식과 감정이 우리의 무의식의 응어리로서 부정적 감정과 부정적 관념으로서 응어리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런 경락으로 흐르는 어떤 그런 것들이고 또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되면은 통증으로,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풀렸다, 다 소멸이 됐다 하면은, 이렇게 인맥, 동맥이 이렇게 유통이 되면서, 소통이 되면서, 다 의식이 소멸이 되어졌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단전, 순수의식, 영성, 진성, 무개념, 무경기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자기 초월적인 경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맥과 동맥이 주관하는 어떤 의식을 주관해서 의식을 소멸을 시켰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선도 단전 행공의 집중법은 우리가 그 여기 왼쪽에 어떤 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을 수 있는 성성을 하다 보면은 산란하거든요. 깨어있다 보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까 위에 그림입니다. 오른쪽에는 어떤 적적이거든요. 적적은 무기거든요. 이게 집중을 골똘히 하다 보면 어떤 무기 상태, 자기를 잊어버리는 상태에 빠지니까. 그래서 이 중기단법에서 1분 20초 간격으로 동작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각 경락을 자극하기 위한, 저항을 주기 위한 그런 모션이기도 하지만, 즉 이렇게 골똘하게 집중이 된다거나 또는 어떤 깨어있음으로써 산란하다거나 골똘하게 집중이 돼서 무기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한 숨어있는 장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숨을 쉴 때 항문을 수축하고 풀고 수축하고 풀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고요. 숨을 들이마실 때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숨을 내쉴 때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적적과 성성의 어떤 무기와 산란을 방지하기 위한 숨어있는 안전장치라는 얘기죠. 곡선도 단전 행공 자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기에서부터 또 고음권, 또 원기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점차적으로 모션이 길어지고 호흡도 길어짐으로 인해서 압이 높아지고 하면서 무기와 어떤 산란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서 행공이, 곡선도 단전 행공이 숨어있는 장치란 얘기죠. 항공이 바뀌는 게. 물론 이제 다른 주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도 단전 행공의 집중법을 한번 외부 집중과 내부 집중, 또 외부 정보, 내부 정보, 이것의 적절한 균형이 바로 성성도 아니고 적적도 아니고 적적 성성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부터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만 연상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무의식,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무의식, 잠재의식의 문이 열려서 그것이 몸 전체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합일이 되어져서 곧 의식이 소멸되어지고, 그런 의식이 소멸되어지는 결과로서 순수의식과 영성, 진성, 무개념 내지는 히어앤나우라고 하는 지금 여기, 즉 천기와 지기가 하나가 돼서 어떤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어떤 경지가 초월적 경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